저희는 상담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알쏭달쏭 법률 예솔도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오늘 법률 문제는요. 유해 야생 동물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입니다. 흔히 유해동물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을 얘기를 하죠. 유해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잡아도 되느냐? 근데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X 들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분? 유해 야생동물은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남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강문혁 변호사님도 X네요. 저도 X입니다. 네, 저도 이제 법조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고 잘 맞추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변호사님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네. 지켜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유해 야생생물에 대한 건데요. 네. 그 법 2조에서는 유해 야생생물에 대해서 그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령인 그 유해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 규칙에는 네. 뭐 농작물 과수에 해악을 끼치는 인명 가축에 위해를 가하는 네.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이런 식의 이유를 달아서 몇몇 가축들, 몇몇 생물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 까치, 그리고 직박구리, 까마귀, 꿩, 고라니, 멧돼지 맞네요. 예, 이런 식으로 대략 한 20여 가지 정도의 네. 동물들 이렇게 쭉 정의를 하고 있고 어떤 동물은 아니다라고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그 동물들이 유해 야생생물인데 굉장히 많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참새, 까치 이런 것들도 다 유해생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유해 야생생물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주 여러 가지 생물들에 대해서 네. 유해 야생생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야생생물법 시행령에서 이제 별표로서 예.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유해 야생생물에 해당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냥 참새다, 까치다 그 해당 종이 그냥 무조건 유해 야생생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뭐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다든지 네. 그 경우에 어떠한 생물은 유해 야생 생물이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러니까 유해 야생 생물이 되려면 그 어떤 해당 종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어떤 좀 손해를 끼칠 만한 네.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칠 만한 어떤 사유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유해 야생 생물이 되는 건 아니다. 아. 그리고 또 포획의 경우에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예외적으로 자력 포획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네. 허가를 받지 않고도 왜냐하면 뭐 본인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예외도 필요하니까요.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포획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뭐 몇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지내는 참새, 까치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도심에서 요새 또 비둘기들이 좀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네. 뭐 아파트 실외기에 집을 짓거나 알을 낳아서 좀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는데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근데 이를 좀 방지하려고 가림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겠다고 덫을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도시 비둘기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예, 도시의 비둘기도 야생생물에 해당하고 예. 유해 야생동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예.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을 하려면 포획 허가를 받아야 되고 포획한 후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 포획할 때도 사용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도 법에서 규칙에서 허용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굉장히 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급작스럽게 내 생명, 재산, 신체를 해하는 경우에 얘를 그럼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법에는 이제 함부로 야생생물을 대했을 때 그래서 학대를 하거나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처벌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 단서가 붙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말이 붙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가를 받거나
뭐 이제 신고를 한 상태에서 포획하는 건 당연히 허용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급박하거나 위험한 상황, 네. 재산과 신체에 위해가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입증하시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도 그런 유해생물로부터 좀 네. 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해동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혹시 보상이 가능할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예, 있을까요? 이 부분은 법의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예. 네. 일단 야생생물법,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었던 야생생물법 12조에는 예. 명확하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뭐 유해 야생생물로 인해서 신체 생명에 어떤 해가 생기거나 네. 그다음에 본인의 재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라든지 예. 기준은 다 하위 법령에 다 위임을 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일단 환경부 고시에서 또 디테일을 정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뭐 일정한 어떤 신체에 뭐 상해가 생겼을 때는 얼마까지, 네. 그 다음에 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뭐 얼마까지 이런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절차들을 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떤 피해를 진짜 입으시는 사안이 생기신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를 하시면은 네. 손쉽게 그 신청 절차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상도 가능한 규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유해 야생 동물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